Regardez ce qu'il y a dans les toilettes du restaurant. C'est incroyable. Ils sont forts ces Coréens quand même, ils sont forts.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 커플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인데요. 하얀 정복을 입은 의장대가 도열해 있고 그 가운데 한 노병의 영정 사진이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여행 유튜버 다니엘과 그의 여자친구는 이 낯선 의식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장면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봉안식이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엄숙하고도 뭉클한 장면을 마주하게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이렇게까지 예우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다니엘은 한동안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정복을 갖추어 입은 의장대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까지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며 여자친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커플은 원래 세계여행을 콘텐츠로 삼는 프랑스 유튜버로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로 한국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영상은 기차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On est dans le train, les amis. Daniel, il fait la sieste. On est parti pour Paris. On arrive aujourd'hui à 20h30. 파리로 향하는 기차 그리고 다시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천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2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Ça y est, nous y est. On est à l'aéroport, la Schiphol. Là, il est Chez Paulette. 13h16. Et notre vol, il est à 14h40. Donc, on a le temps de bouffer. On part dans 1 heure. Et on arrive dans 12 heures. Trop drôle. Voilà les enfants. À tout à l'heure. 중간중간 우리는 지금 파리로 가는 중이야 라며 앞으로 남은 여정을 짚어주던 여자친구는 On est arrivé, j'ai pas dormi dans l'avion. Je suis explosée. 정작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완전히 뻗어버렸어 라며 카메라 앞에서 지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유럽에서 흔히 그렇듯 시차 적응에 며칠은 걸릴 거라 예상했던 두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첫날 밤 8시쯤 골아떨어졌다가 이튿날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뜨고 마는 예상치 못한 시차 패턴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짐을 풀기도 전에 편의점부터 향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교통카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도시마다 교통카드 시스템이 제각각이라 매번 발급받는 게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두 사람은 벌써부터 감탄사를 흘립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두 사람은 명동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간판과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 길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에 여자친구는 연신 카메라를 돌려가며 거리 풍경을 담습니다. 해산물 요리 전문점부터 화장품 매장, 그리고 곳곳에 붙은 다국어 안내판까지 이곳이 전 세계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인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실감이 난다고 말하는데요. 파리의 번화가와 비교해보면 상점 밀도부터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며 좁은 골목 하나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와 메뉴가 층층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간장게장 전문점 간판 위에 걸린 거대한 게 조형물을 발견한 여자친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 앞에서 한참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는데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거리의 활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모습에 유럽이었다면 이 시간쯤엔 이미 상점들이 문을 닫았을 거라며 두 사람은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이 커플에게 진짜 재미는 다음날 새벽에 시작됩니다. 시차 때문인지 두 사람은 저녁 8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뜨고 마는데요. 늦잠을 자고 8시쯤 일어날 줄 알았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문 연 곳이 없는 새벽 4시,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결국 세븐일레븐으로 향합니다. 유럽이었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가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조합에 도전하는데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나나 우유를 섞어 먹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 조합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맛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씁니다.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은데라며 신중하게 평가를 내리던 그는 이내 여자친구에게 맛보라고 건넵니다. 한 모금 마신 여자친구는 눈을 크게 뜨며 오, 진짜 괜찮은데? 라고 외치는데요. 낯선 조합이지만 의외로 잘 어울린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컵을 바꿔가며 새벽 감성을 즐깁니다. 텅 빈 새벽거리 위에서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관광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잔잔한 여행의 재미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SNS에서 찾은 사진 부스로 향합니다. 유럽에도 즉석 사진 기계가 있지만 한국의 포토부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인데요. 배경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소품과 필터까지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두 사람은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배경 화면 앞에서 포즈를 취하던 다니엘은 이거 봐, 진짜 물속에 있는 것 같아라며 신기해하는데요. 완성된 사진 스티커를 손에 쥐고서는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라며 여자친구와 함께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다른 손님들의 사진들 사이로 자신들의 사진을 끼워 넣으며 이곳이 단순한 사진관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두 사람인데요. 손톱 관리까지 받은 여자친구는 문득 발밑을 보다가 도로에 박힌 작은 못 하나를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이것도 무슨 신호 같은 거 아니야? 라며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밤이 되자 이 커플은 조개사로 향합니다. 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머리 위로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붉고 노랗고 하얀 연등 수천 개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가 내려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있는 절. 마당 위로 연등의 불빛이 부드럽게 번져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거 다 소원 적은 거지? 라며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하던 다니엘. 프랑스의 성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찰을 이렇게 화려하고도 따뜻한 색채로 채운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엄숙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색색의 등불이 골목 전체를 가득 메운 이 풍경은 축제와 신앙이 동시에 느껴지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읍니다. 왜 불이 꺼진 곳도 있냐며 궁금해하던 두 사람은 이내 다시 밝게 빛나는 연등 터널 아래로 걸어 들어가며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마주한 사람 특유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롯데월드몰과 롯데타워로 향합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다니엘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프랑스에는 이 정도 높이의 건물이 도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Bah, c'est immense. C'est sympa là. Pas sûr. Si, c'est le même. Wesh. Alors, dans ce colis, à force. Il y a un parc trop mignon à côté de la Lotte-Tower. C'est trop choupi. 다음으로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바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층고가 몇 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책장이 도서관 한복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에 여자친구는 이거 완전 종이 예술이잖아 라며 조형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공예술 공간으로도 기능하는 곳인데요. 스타벅스 매장과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며 그 공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모습에 다니엘은 이런 곳이 쇼핑몰 안에 그냥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입장료도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책장 사이를 거닐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쇼핑몰이라는 상업 공간 한복판에 이렇게 문화적인 쉼터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박물관에도 진심인 이 커플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대한 석탑이 천장까지 뚫린 채광창 아래 우뚝 서 있는 모습에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든 손을 떼지 못하는데요. 자연광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로비 한복판에 몇 층 높이는 될 법한 탑이 놓여 있고 그 주변을 관람객들이 조용히 오가는 풍경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관람을 마친 뒤 다니엘은 박물관이 정말 좋았어. 특히 영상관이 인상 깊었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Fini
Le musée était vraiment bien. Moi, j'ai kiffé la salle de cinéma là. 프랑스에서도 루브르 같은 세계적인 박물관을 자주 다녀봤다는 이 커플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유물을 이렇게 체계적이고도 몰입감 있게 전시해놓은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관람하는데 입장료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잠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옥상 전망대에 올라 롯데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여기 뷰가 진짜 예쁘다라는 감탄이 이어집니다. 해가 지고 남산으로 향한 두 사람은 조명이 켜진 서울타워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C'est parti pour 5000 marches pour aller jusqu'au téléphérique. Allez. On est dans la queue. Et le temps qu'on monte, bah, il fait nuit. Incroyable. C'est haut quand même, hein. 푸른 빛으로 물든 타워와 그 아래 자리한 전통, 정자가 어우러진 야경은 낙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현대적인 타워와 고풍스러운 한옥 정자가 한 프레임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 앞에서 다니엘은 한동안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바라만 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쉽게 자연과 전통, 그리고 최첨단 도시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죠. 짙은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파랗게 빛나는 타워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순간 여자친구는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만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떠올리면서도 산 위의 자리에 도시 전체를 조망하며 즐기는 이 야경은 또 다른 방식의 낭만이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다음 목적지는 광화문입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갑주를 갖춰 입은 수문장들이 절도 있게 움직이며 의식을 치르는 모습에 관광객들 사이에 서 있던 다니엘과 여자친구도 넋을 놓고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붉고 파란 깃발이 나부끼고 북소리에 맞춰 발을 맞추는 수문장들의 행렬이 광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순간 이동한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궁궐을 지키던 군사 전통을 그대로 재현한 이 행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열린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유럽의 근위병 교대식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색채와 깃발 그리고 절제된 동작이 어우러진 한국의 의식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는 수문장의 진지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으며 이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지켜내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행 막바지, 두 사람은 우연히 한강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야외 영화 상영 행사를 발견합니다. 편안한 빈백 소파와 폭신한 좌석들이 잔디밭 위에 펼쳐져 있고 스크린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도심 속 공원에서 이런 문화 행사가 무료로 그것도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열린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감탄을 이어갑니다. 나무 사이사이 걸린 작은 전구들이 반짝이고 꽃장식으로 꾸며진 무대까지 갖춰진 것을 보며 여자친구는 이런 축제가 그냥 동네 공원에서 열린다고? 라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Bon, le parc est... Tout est rangé, mais de Ouais. zinzin. Il est parfait au millimètre près, quoi. C'est bien. Trop Il joli. n'y a hein. pas une bouteille par terre. On n'est Ouais, pas mais chez... tu sais, il n'y a pas une pierre qui est mal rangée. tu sais. Ouais, de ouf. Même les fleurs sont garde à vous. 다니엘은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지 새삼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특별한 초대장이나 입장료 없이 지나가던 시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이라는 것이죠. 체력이 남아있던 두 사람은 인왕산 등산에도 도전합니다. 지도 앞에서 등산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코스를 확인하던 여자친구는 이내 가파른 경사 앞에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C'est joli, hein. Passe au-dessous d'un pont. Je crois que la randonnée commence par là. C'est la randonnée. On est là. Ouais, c'est ça. On va faire celle-là. On peut aller là. Il y a les waterfalls là-bas, après. Ok. On fait ça. Ouais. Et après, on continue comme ça? Ouais, on s'arrête là et après on dit bah vas-y, c'est quoi, vas-y, on continue. Non, jamais Et de la après on vie. dit bah vas-y, on fait. Déjà, faut que j'arrive à monter ça, là. Il est possible que j'y laisse ma vie.
Les pentes, mon pauvre. Je crois qu'on se rend pas bien compte de ce qui est en train de se passer. Aïe, aïe, aïe. Faut monter les marches. Aïe, aïe, aïe.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의 힘든 것도 잊어버립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표지판과 안전시설이 촘촘히 갖춰져 있는 모습에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잘 정비된 등산로는 처음 본다며 감탄합니다. 손잡이용 로프와 나무 데크 계단까지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며 도심 한복판산에 이 정도로 정성 들인 등산 인프라를 갖춰 놓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죠. 프랑스에도 트레킹 코스는 많지만 대부분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험한 길이 많은 반면 한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느낌이라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폭포 근처를 지나며 잠시 숨을 고르던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하산길에 오릅니다. 허기가 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파리바게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들에게는 참 묘한 이름의 매장인데요. 매대에 놓인 크루아상과 브리오슈 그리고 베이글을 살펴보며 여자친구는 파리에서는 이런 거 안 먹는 데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딱딱한 크루아상을 발견한 다니엘은 여기 크루아상은 좀 단단한 편이네라며 살짝 놀리듯 웃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치즈 베이글과 올리브 베이글, 에그머핀을 골라 계산대로 향합니다. Alors, à ce qui paraît, à Paris, on fait des trucs comme ça, là. Ah, il y a des croissants sous vide. Il y a des croissants brioches. C'est bon, t'as des hot dogs? Des hot dogs. On a pris un bagel au fromage. C'est pas très français. Un bagel aux olives. Et 2 egg muffins. 이름은 파리를 빌려왔지만 맛과 구성은 완전히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빵집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는 반응인데요. 프랑스식 이름을 걸고도 이렇게 독자적인 메뉴 구성과 맛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베이커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다니엘은 덧붙입니다. 근처 연못가에 앉아 우리들이 논이는 모습을 구경하며 여유롭게 아침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여행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는데요. 여행의 마지막 날 다니엘의 여자친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올리브영으로 향합니다. 각종 스킨케어 브랜드 로고가 잔뜩 그려진 대형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나 결국 참지 못했어라고 고백하는데요. Bon les gars, j'ai craqué. Je suis allée à Olivier. J'en ai fait pour cher en vrai, j'en ai pour genre 45 €. Voilà, je suis une pigeonne. 알고 보니 하나로 5만 원 남짓,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무리하지 않은 금액이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쇼핑백을 흔들어 보이며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번 한국 여행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매장을 발품 팔아 다녀야 겨우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이곳 한 곳에 전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마주했던 숙연한 봉안식 장면부터 새벽 편의점에서의 엉뚱한 도전, 연등이 가득했던 조개사의 밤, 그리고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까지. 프랑스에서 날아온 이 커플에게 한국은 화려한 관광지 그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예우하는 마음과 최첨단 도시의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 여유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여정이었는데요. 짐을 다시 꾸리며 공항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 나라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커플이 감탄했던 장면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 절에 걸린 색색의 연등, 쇼핑몰 한가운데 자리한 도서관, 그리고 공원에서 열리는 소소한 영화 상영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거창하게 홍보된 관광명소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모든 순간이 이들에게는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할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편의점의 새벽 풍경도 절, 마당을 가득 채운 연등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우리에게 작은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더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